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별 유세 지역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시간 정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에서, 이준석 후보가 호남권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게 눈에 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수도권이긴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각 후보별로 말씀드리면 앞서 이재명 후보가 왜 영남권 갔는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TK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영남 지역에서 더 적지 않은 득표를 기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그 동력을 가지고 좀 더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물론 뭐 승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패배한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수위 기간도 있는 거고 또 허니문이라고 하는 기간도 일정하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있고 패배한 정당의 입장에서 바로 무언가를 비판하기가 좀 국민들 지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허니문 기간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취임식하고 바로 다음 정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없이 바로 국정에 들어가고 지금 대선에 있었던 태도가 그대로 대선 이후에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해서 지더라도 설령 그렇게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졌을 때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힘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 국민의힘도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힘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슬로건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면 집권 이후에 국민의힘이 주장할 내용하고 거의 일치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독재, 이재명 총통제,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하면서 다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영남의 승리가 절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라든가 아니면 반명 정서를 통해서 보수층을 자꾸 결집하고 있잖아요. 감성적으로 지금 결집하는 효과들을 일정 부분 보기도 하고 계속 그 부분을 자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남 지역은 어느 정도 결집할 거라고 볼 거고요. 그럼 결국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김문수 후보한테는 열세 지역이거든요. 그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인의 면모하고 전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지만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준석 후보가 보이는 태도하고 노무현 정신하고는 많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호남을 앞세워서 새로운 정치인의 면모, 또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면 영남 자민련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호남이라고 하는 상식이나 또 광주 정신,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보수 진영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새로움에 대한 국민적 호소감이 있다는, 호소력이 있는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호남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되고요.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한 지역을 어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계급적 기반을 하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 약자,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여기에 이제 정치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고루고루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장 소장님, 선거 유세 일정을 보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성환 평론가님이 워낙 탁월하게 분석을 잘해 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이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수도권 10회입니다. 이거는 수도권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지역에 집중을 하고, 또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본인이 연고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특히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본인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뭐 이 지역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영남 6회 간 것은
영남에서 최초로 30%의 득표율을 넘는 그런 민주 진영, 진보 진영 인사가 돼보고 싶겠다. 그렇게 영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이 나와야 내가 5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영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이 담보가 된다면 지역 화합, 지역 통합 이런 좀 명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으로 이것이 진영 이론과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은 지역 우리 통합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 수도권 15회 김문수 후보도 서울 경기도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랑 지사를 하면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잖아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했고, 영남 8회 간 것은 결국에는 TK, PK가 결집을 해야 우리가 뭔가 해볼 만하다. 그런 선거 전략상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집중을 했고 대학가를 주로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2030 중도층을 공략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영남을 2회 간 것은 저는 좀 나중에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중도보수 우파의 미래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우파의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TK, PK 영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10% 이상 득표를 하느냐 아니면 미만하느냐, 이것이 향후 이준석 후보가 보수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냐 작아지냐 이런 거 판가름이 될 거예요. 적게 방문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적게 방문했죠. 어허. 더 갔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구 가가지고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조금 더 갔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